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농민으로서 제가 그동안 작물에 농약 뿌리는 건 수도 없이 봤지만 이렇게 뿌리는 건 진짜 처음 봅니다. 근데 말이죠, 이 방법 진짜 빠르긴 빠르네요. 이 열무의 밭 순식간에 다 뿌려버렸어요. 복건성의 한 과수원. 불과 몇 초 만에 온 과수원이 안개처럼 뒤덮였습니다. 잎의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까지 약재가 흠뻑 묻었고 심지어 땅바닥에도 약물이 한 겹 깔려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해충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방제 효과는요, 이걸로도 해충이 안 죽는다면 그땐 내가 맞을게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 길은 거의 아무도 다니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땅을 맡기 전에는 우리 동네 공기가 정말 맑고 좋았어요. 그 사람들이 재배하는 문화배추는 이 지역 사람들은 거의 먹지 않아요. 감자도 그 사람들 거는 안 먹습니다. 맨날 농약을 뿌려대니까요. 요즘 이 토마토 말이에요. 품질 정말 끝내줍니다. 냉장고에 넣지도 않았는데 밖에 그냥 둔 지 열하루가 지났거든요. 근데 안 썩어요. 이 토마토 한번 보세요. 호두도 깰 수 있고요. 자유 낙하 실험도 할 수 있고 포물선 운동도 됩니다. 보세요. 멍이 안 들었죠? 안 썩었어요. 이런 토마토는요, 산곤에 한 달을 놔둬도 안 썩습니다. 왜냐고요? 전부 숙성 촉진제를 뿌려서 강제로 빨갛게 만든 거예요. 진짜 악덕 상인들입니다. 껍질이 얼마나 두꺼운지 성벽보다도 더 단단합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불과 0.08g만으로도 사람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맹독성 농약이 지금 우리의 식탁 위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 호북, 하남, 운남 등 여러 지역에서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이른바 채소 먹지 않기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겉보기에는 싱싱하고 푸르게 자란 채소들이 실제로는 극백위라는 고독성 농약을 사용해 재배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성인이 1g에도 미치지 않는 양의 극백위를 섭취할 경우 심각한 장기 기능 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양은 불과 녹두 한 알 무게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채소가 실상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마늘종에 묻어있는 이 파란색 물질이 뭔지요? 이게 사람 몸에 해롭지는 않은 걸까요? 보세요. 오늘 제가 사온 마늘종인데 휴지로 한번 닦으니까 파란색이 이렇게 묻어 나와요. 이 귤 좀 보세요. 보이시죠? 이게 대체 뭐예요? 이건 새로 들어온 물건이에요. 당신이 이쪽 일을 안 해서 잘 모르는 건데 이제는 인터넷에서도 검색이 안 될 겁니다. 국가에서 금지시켰어요. 다시는 유통하면 안 되는 물건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을 주민들이 뿌린 극백위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지금은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판매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예전부터 거래하던 단골한테만 팝니다. 제 단골이라면은 팔지요. 이건 결코 일부 사례가 아닙니다. 운남의 고구마 재배지에서도 또 다른 금지 농약이 발견되었습니다. 갑반리는 2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보이지 않는 암암리의 불법 유통망이 수많은 가정을 위험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짓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일부 상인들은 시간을 거슬러 조작까지 합니다. 2025년에 생산된 농약의 제조일자를 2024년 6월로 바꿔서 마치 허가된 상품인 것처럼 진열해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채소를 구매하는 매 순간마다 사실상 아무것도 모른 채 생명을 건 도박에 참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갑반린 역시 대표적인 독극성 농약으로 분류되며 단기간에 다량으로 노출될 경우 예를 들면 입으로 섭취하거나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나며 증상이 악화될 경우 뇌부종 혼수 상태로 이어질 수 있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급사, 즉 돌연사에 이르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식재료가 이처럼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중국 대륙의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어느 수준까지 무너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감히 먹을 수나 있겠어요? 이렇게 뿌리면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신경 안 써요. 와, 신경 안 쓴다고요? 당신들은 그냥 팔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독해요. 이 영상 다 보고 나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이젠 사탕수수마저 무너졌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뭘 믿고 먹으란 말인가요?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의 식품안전 합격률은 98%, 99%다 라고 말하던데 여러분 이 영상 보셨죠? 이게 그 합격이라는 겁니까? 누가 봐도 이건 고의로 독을 뿌린 거잖아요.
볼수록 어이가 없네요. 이 하얀색 물질 도대체 뭔가요? 처음엔 이 과일 장수가 귤을 다 못 팔면 그냥 다시 가져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귤에다 흰색 액체를 한 겹 바르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는 물 분사기로 세척을 하기 시작하는데 세척하고 나니 귤색이 훨씬 더 선명하고 예쁘게 변하는 겁니다. 설마 이게 바로 보존의 비결인 건가요? 근데 이 물질 진짜 인체에 해는 없을까요? 이거 보셨어요? 이건 농약 안 친 거예요? 알맹이가 좀 크네요. 그렇죠. 이건 농약 친 건데 알맹이들이 더 촘촘하고 수분도 많고. 쪼그라들었네요. 직접 드시는 건 어떤 거 드셨어요? 우리는 원래 만나는 거 먹었죠? 이런 건 안 먹었어요. 그렇죠. 왜 이런 건 안 드세요? 이렇게 농약 친 걸 어떻게 먹어요? 당신은 먹어봤어요? 그럼 왜 이런 걸 파는 거죠? 고객 중에 특별한 요구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달달한 걸 원하고 돈을 벌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농약을 쳐야 단맛이 나는 거예요. 약을 안 뿌리면 단맛이 덜 하거든요. DDVP 식물 생장 촉진제, 살충제, 그리고 초감린 제초제까지. 지난번 다른 과수원에서 약병이 놓여있는 장면을 우연히 찍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연출한 거 아니냐며 저를 비난했었죠. 그런데 오늘 또 다른 과수원을 지나게 되었고 또다시 연출할 수 있게 되었네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대충만 세어봐도 이곳엔 최소 20에서 30가지나 됩니다. 각종 숙성 촉진제들이 한가득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숙성제를 뿌려 조기 숙성시킨 과일을 마치 나무에서 자연 숙성된 것처럼 속여 팔기도 합니다. 보세요. 여기에도 또 있습니다. 여기 한 무더기, 그리고 저기에도 또 한 더미. DDVP, 과일 비대제, 살충제, 그리고 또 여기 저기 한 박스 가득 들어있네요. 이렇게 작은 과수원 하나에만 해도 이 정도 수의 약병들이 놓여 있습니다. 사실 적적 외 홍대제, 각종 식물 생장 촉진제와 살충제 등이 과일과 채소 재배 과정에서 대량으로 사용되는 현실은 중국에서는 이미 매우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채소 재배에 자주 사용되는 저독성 생물 농약의 경우 한 통 가격이 보통 50에서 80위안, 우리 돈으로 약 10,000에서 16,000원 수준입니다. 약성이 비교적 순한 탓에 한철 동안 서너 차례 반복 살포가 필요하고 노동력이 많이 들며 방제 시기가 조금만 늦어져도 해충 피해로 인해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이미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의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통에 20위안, 약 4,000원 정도면 충분하며 밭에 단 한 번만 살포해도 불과 몇 시간 안에 해충이 거의 전멸되고 그 효과가 수개월간 지속됩니다. 노동력이 크게 절감되고 작업 과정 또한 훨씬 간편합니다. 이를 비용 구조로 환산해보면 밭 한 구획을 재배할 때 합법적인 농약을 사용할 경우 총 비용이 200에서 300위안, 약 4만에서 6만 원에 달하는 반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불과 수십 위안, 우리 돈으로 만 원도 채 들지 않는 수준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정직하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비용 부담이 크고 겉모습 또한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이른바 맹약을 사용한 독성 채소에 비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같은 길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시장 경쟁에서 밀려나 퇴출당하든지 그 외의 선택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비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봉지 씌우기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과가 아직 아주 작을 때 사람이 일일이 비닐봉지를 씌우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보호복을 입히는 것과도 같죠. 장점은 이 봉지를 씌우고 나면 사과가 아주 예쁘고 깨끗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단점은요? 봉지를 씌운 이후로 그 사과는 햇빛을 전혀 못 본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조기 수확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과일이 맛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본 상식 중 하나는 10부 익은 과일이 7부 익은 것보다 훨씬 맛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한 논리죠.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요. 서리가 내린 후에 수확은커녕 서리도 내리기 전인데 벌써 모든 사과가 수확을 끝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다 가격 때문이죠. 세 번째, 품종 문제입니다. 2000년대 이후 세대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40대 이상 분들은 아마 이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예전의 사과는 부모님이 집에 가져오시기만 하면 그걸 장롱에 숨겨두든 침대 밑에 넣어두든 반드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시절의 사과는 향기가 났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옛 품종의 사과 재배 면적이 5%도 안 됩니다. 겉모습도 좋아지고 유통도 편리해졌지만 딱 하나, 맛만은 더 나빠졌습니다. 또 다른 블로그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평범한 농민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을 보면 설령 크기는 작지만 가격이 비싼 고품질 망고를 재배하더라도 기존의 전통 유통망에서는 이를 받아주지 않고 소비자들 또한 쉽게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다수 농민들은 생태 농법에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소비자들이 진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고품질 농산물인지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생태 농산물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배경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위험이 따르는지 역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그는 현 단계에서라도 중국이 화학 농약 사용량을 줄이기만 해도 식품 안전 문제와 생태 환경 문제는 분명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후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푸른 산과 맑은 물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작물은 원래 농약이 필요 없는 건데 도대체 왜 우리가 재배하기 시작하면 꼭 농약을 써야 할까요? 귀주의 자리라는 산찔레 열매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원래는 정말 좋은 과일이었어요. 그런데 제 고객 중 몇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농약 안 친 자리원액 좀 구해주세요.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이상하게 느꼈어요. 자리라는 건 원래 그냥 사냐 야생으로 자라는 건 아닌가요? 굳이 농약을 뿌릴 필요가 없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귀주 현지에 가보니 문제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자리가 워낙 몸에 좋다는 게 알려지면서 현지에서는 삼고죽 고혈압, 고혈당, 고혈지에 좋은 과일이라고 부를 정도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이 산을 밀고 땅을 파서 전부 자리만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생물 다양성은 사라지고 병충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과육속을 파먹는 해충이 대규모로 번식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식품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건 결국은 사람이 가장 큰 자연재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딸기에도 농약이 뿌려진답니다. 그래서 딸기를 드실 때는 녹말이나 밀가루에 소금을 조금 섞어 담가두고 나서 부드럽게 문질러 씻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파트 단지에 뿌리는 것도 농약인 건가요? 도대체 어떤 약을 살포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왜 장갑도 끼지 않고 작업을 하는 걸까요? 이 한겨울에 반팔을 입고 나온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이미 영상에 찍힌 상황이니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농약을 살포한다는 이야기에 인터넷은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고층 건물에도 약을 뿌린다고 하는데 대체 왜 농약을 살포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낮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 걸까요? 혹시 낮에는 사람이 많아서 눈에 띄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밤에는 바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거 지역에 정밀 살포하기에는 더 적합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살포하고 있는 이 약의 성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저희 동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CCTV를 확인했는데 촌 간부가 몰래 농약을 촌에 살포했던 게 맞았습니다. 저희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어제 밤에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밭에서 참외를 따서 드신 뒤에 속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를 데리고 검사를 받으러 왔고 지금 바로 120 응급 구조 전화를 불러야 할 상황입니다. 빨리요, 빨리요. 어머니랑 아버지 진료 접수 좀 도와주세요. 불량상인들이 과일을 어떻게 가공하는지 여러분 한번 직접 보시죠. 왜 이렇게 멀쩡하고 좋은 용과에 화학 세척을 하는 걸까요? 그 안에 담긴 액체는 도대체 무엇이고 무슨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건지 정말 의문입니다. 이런 약품 처리된 과일, 우리 몸에 해롭지는 않을까요? 아니, 혹시 이미 해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문제가 생기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당신이라면 이런 과일을 당신 자녀에게 먹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장면을 하나라도 목격하게 되면 절대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폭로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영상조차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계속 올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우리의 식탁을 지키는 일입니다. 도대체 왜 오이에 주사를 놓는 거죠? 이건 황산동에 담갔던 마늘종입니다. 보세요. 데친 다음 표면을 보면 파란 거품층이 위로 뜹니다. 약물에 담갔던 채소들. 그리고 도대체 왜 고추에도 주사를 놓는 걸까요? 감귤의 농약 살포 중입니다. 귤이 농약 초과로 기준치를 넘겨서 팔 수가 없으니 결국 버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식품 안전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적 신뢰가 공개적으로 짓밟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위험이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위험이 매일 우리가 들고 다니는 채소 바구니 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는 진짜로 농약을 뿌렸다고 말하는 그 당당하고도 뻔뻔한 태도입니다. 아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중국의 식품 안전 문제에는 구조적인 위험 요소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본토에서 발표된 농약에 절여진 중국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전 세계에서 매년 사용되는 농약 총량의 약 350만 톤 가운데 중국이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연간 농약 사용량은 1991년 76만 5,300톤에서 2014년에는 180만 6,900톤으로 급증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본토에서는 과일과 채소를 섭취한 뒤 중독 증상을 겪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기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매년 10만 명 이상이 식품 속 잔류 농약과 화학 첨가물로 인해 중독되고 있으며 전체 암 발병 사례 가운데 약 40%가 식습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국은 세계 최대 농약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전국에 2,000곳이 넘는 농약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여 년간 농약 사용량은 무려 136.1%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모든 수치는 식탁 위의 안전이 이미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